오늘 저희랑 서울시장 주최로 진행되는 오세훈 시장님은 평가 토론을 지난 2년 동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을 평가하면서 중도개혁 진영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들로 이제 서울시가 원활되었으면 하는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공공의료, 두 번째는 공공교통 두 가지 먼저 앞부분에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제 노동과 주거, 기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보건의료 정책 의료 민영화대 공공의료를 주제로 보건의료 노동조합 서울시 선원병원 김정은 지부장님의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자로 서울시 10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님 오셨습니다. 공공교통, 교통요금 인상의 문제점과 버스 준공영제와 민자경전철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발제로 사회공공연구원 이영도 선임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토론자로 유난한 교통패스연대의 문형우님 오셨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발제는 25분, 좀 시간을 좀 넉넉히 드렸습니다. 다른 데 가면 보통 15분인데 약간 좀 박하게 해주시면 가게 드렸고요. 토론자는 이제 15분 정도 있습니다. 시간 내에서 충분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 부족한 내용들은 이후에 자유토론 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발제를 맡으신 김정은 지부장님은 오늘 강사이나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토론까지 들으시고 먼저 좀 자리를 떠셔야 할 것 같아서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지부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깐 저기 앞에 나오신 분들 좀 약간 어색하시면 그냥 들어가셨다가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이쪽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앞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의료 민영화대 공공의료에 대한 발제를 맡은 서울시 선원병원 지부장 김정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토론자분이 제가 이제 작년에 대학원 졸업을 했거든요. 토론자분이 저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어제 새벽 3시까지 PPT를 만들었는데 이게 맞나? 학교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는 이제 들어가고요. 나옵니다. 네. 어제 이제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수준으로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엔데믹을 선언하긴 했는데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음압병동이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끝났다고 덕분에를 하면서 웃고 계시는데 사실상 병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어제 나온 상황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덕분에 챌린지 너무 감사했죠. 근데 덕분에라는 말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노조에서 50 며칠 동안 농성을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시 선원병원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없으신데 저도 저희 병원에 택시 타고 갈 때 택시기사님한테 선원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5년 정도는 만들어지고 5년 정도는 택시기사님이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서부 트럭 터미널 옆에 있는 선원병원으로 가주세요 라고 해야지 갈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서울시에서 감사하게 공공병원을 지어주셨는데 굉장히 사이드에다가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을까? 취약계층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곳에다가 지어놔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펼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2019년도 11월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공공병원들이 먼저 전담병원으로 바뀌어서 코로나 환자를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신종 감염병이었잖아요. 우리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 막 그만뒀었고 의사들도 막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우왕좌왕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2년 5개월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2020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여러분. 2년에서 3년 정도를 한 거였었는데 그때 그 기간 동안 의사들 많이 그만뒀고요. 간호사들도 되게 많이 그만두면서 이제 일반 병원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코로나 환자는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이 와야 되는데 한 번 나간 환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플 때 원하는 곳에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른 병원을 가게 되겠죠. 다시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불과 진짜 이거 작성하기 초안을 보시면 40%밖에 안 찼다고 돼 있어요. 어저께 딱 50% 됐어요. 진짜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의사는 부족하죠. 인력은 축소됐죠. 환자 없으니까 인력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 병원 전환하고 나서 간호사들 엄청나게 많이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밖에 못 봤어요. 2년 넘게 코로나 환자만 보다 보니까 단일 케이스입니다. 호흡기 환자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 병원 전환하고 있다니까 10개 넘는 과에 더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오고 그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또다시 공부를 하고 간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 케이스만 보던 간호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들의 그 케이스를 보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간호사 탓만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사람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코로나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 역량도 굉장히 떨어지게 됐고요. 지금 회복기 손실 지원도 종료됐습니다. 그럼 환자가 50%도 안 찬 지금 저희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요? 돈이 없어요. 그냥 그 전에 손실지원금으로 받았던 거 그게 지금 점점 깎아먹고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 교섭 기간이거든요. 사측이 계속 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파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을 했던 모든 병원들이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50% 정도 겨우겨우 환자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니네 사람 없으니까 인력 감축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깎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간호사들은 죽어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뭐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교육, 주거, 의료,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웬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선은 의료 쪽이니까 의료 쪽만 보려고 하는데 21세기 들어가지고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르스도 생겼었고 사스도 있었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인 거고 앞으로 또 새로운 감염병이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또 발생을 했었을 때 누가 또 이것을 할 것인가를 갖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당연히 공공병원한테 먼저 하라고 얘기하겠죠.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공공병원이 먼저 시작했고 안 하면 보조금 깎을 테니까 너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사립대까지 해가지고 민간까지 해가지고 넘어가게 된 거였었는데 다음에 또 감염병이 오면 또 누구를 시키겠어요? 당연히 또 공공을 시키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문 인력 만들고 의료자와 확보해가지고 해야 된다. 취약계층 치료까지 가능한 거를 갖다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말 쓰고 있죠. 지금 이제 공공의료기관 현황을 보시게 되면 서울시 권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현황이에요.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뉘는데 서남권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병원, 서울시에서 그래서 공공기관을 만든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서남권
여기서는 서부권이 조금 적게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서남권역을 갖다가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센터 설치하겠다라고 하고 저희 병원이죠. 서남병원 종합병원급으로 기능을 확충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종합병원급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19년도에 결정된 사안이었어요. 근데 전담병원 하면서 그냥 없어졌었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면서 할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병원 증축하고 늘리겠대요. 공강 목표 세워놓고 나서 공공 인프라 구축하고 나서 치아키스 인력 접근성을 늘리겠답니다. 공공병원도 새로 생기고 공공재활병원도 생기고 장애인 치과병원도 생기고 보름에 안심호흡기센터까지 건립을 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종합병원 기능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북, 북부, 동부병원도 기능 특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북부지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변화가 있었나요? 그죠? 네. 저희도 굉장히 뉴스를 갖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막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 건립은 둘째치고 근데 인력은? 왜 인력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병원에서 공공병원들에서는 제일 문제점이 어쨌든 인력 부족이에요. 코로나에서 전담병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인력을 너무 안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들어 눕고 나서 해가지고 겨우겨우 받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물이 되고 나니까 일반 병원 전환하고 나니까 니네 잉여 인력이라고 하면서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경력자가 얼마만큼 그만두고 신규가 얼마 정도인지 이 정도는 파악하지도 않아요. 그냥 환자 수대 간호사 숫자로만 보고 환자가 적으니까 간호사도 당연히 적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량은 결국에는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저희 병원 최근에 진짜 무서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인력을 너무 안 줘가지고 사측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러다가 진짜 간호사가 죽던지 환자가 죽던지 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늘려주겠다고 오늘 이제 확답을 받고 나서 왔는데 지금 제가 요새 계속해서 퇴직 면담을 갖다 받고 있는데 이 간호사 선생님들 얼굴이 너무 공허해요 진짜. 난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 자살을 하거나 죽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병원을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미래를 못 보겠어요. 더 좋은 환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잘못될 것 같아서 제가 잡지를 못합니다.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환자 수는 적어요. 이게 우리 잘못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싶은데 간호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전체 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에 의사 부족해요. 근데 의사들만 모르고 있죠. 서울시 어린이병원 지금 연봉 40%까지 올려도 지원자 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병원도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의사들이 너무 많이 그만둬가지고 한 40% 정도 그만둔 것 같아요. 다시 일반 병원 전환을 하는 와중에서 의사들을 뽑아야 되는데 의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임금 가지고 오지 않겠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의사들이 일 안 하거든요. 일주일에 진짜 하루하고 반나절일을 하면서 그 임금을 받아가면 저는 솔직히 시간으로 따지면은 진짜 연봉 탑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시중가 대비 낮다라는 이유로 의사들이 안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안 오면 병원은 일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자를 우리가 어디서 못 데려가지고 눕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의사가 있어야지 환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연봉 40% 올려라. 그래 봐줄게. 그래 대신 일만 시켜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료 겨자먹기로 불렀어요. 근데 저희 병원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의사들이 부족합니다. 지방에서는 의사 연봉이 제가 재작년에 들었을 때 지방 연봉이 의사 연봉이 6억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올해 10억이래요. 1년에 환자 보면서 10억 버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저희는 임금 안 오릅니다. 왜 환자 수가 적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도 공공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인력이 없습니다. 의사인력이 서울 공공병원에 있는 의사인력들이 정원보다 15%가 부족하대요. 이때 자료가 이제 작년 자료여가지고 봤는데 서북병원이랑 은평병원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낮은 거고 제가 서울의료원이랑 산업병원, 동부, 북부병원은 어제째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30%, 20% 정도씩 이제 미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의료원은 그나마 좀 많잖아요. 여기는 수련병원이라서 이래요. 여기는 수련병원이라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더 많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으면 의사들은 더 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환자 수 대 간호사 수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이거 2016년 자료긴 하는데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상급종합병원이 16.3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보고 있는 게 16명인 거예요. 상급 종합병원이에요. 저희는 종합병원급이고요. 중소병원으로 가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집안이 난리버거지가 나요. 근데 그 난리버거지가 나는 사람들이 16명을 간호사 한 명한테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16명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럼 뭘 보냐면 거기서 우선순위들을 둬요. 아, 이 사람이 제일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부터 봐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이 죽어요. 안 본 사람. 여러분들이 이 16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계속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호사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는데 계속 그만둡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은 간호사 1인당 5명이래요.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병원 얼마 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저 혼자서 14명 보고 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떻게 카운트 하냐면 통합병동이거든요. 통합병동이 1대 10이어가지고 10명만 봐야 돼요. 근데 14명을 본다는 거예요. 그 듀티, 그 근무 시간에 전체 환자 수하고 간호사 수로 나눕니다. 내 환자는 14명인데 누군가는 5명 보고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14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보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것은 간호사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자들한테도 돌아가는 겁니다. 환자에게 안전이 더 강화가 되겠죠. 오세훈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취약계층 강화하고 공공의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기대했습니다. 점점 줄고요. 전체 예산 중에 1.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시민건강국, 이 공공의료를 보는 쪽이 시민건강국이냐? 예산을 봤더니 44%를 줄여놨습니다. 이래놓고 나서 어떻게 병원을 건립을 하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지 이해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살펴봤어요. 공공병원들 다 지금 타당성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으면 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치과병원은 그래도 좀 만들었나봐요. 이름 공모 중이더라고요. 보라매 병원은 24년까지 원래 완공 예정이었는데 더 뒤로 미뤄졌습니다. 산업병원 증축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지금 얘기가 없어요. 2019년도에 300억 원인가 이렇게 이제 배정을 받는다라고 했었는데 용역해가지고 설계 용역까지 다 끝내놨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물가가 너무 오르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저희 원래 80병상 늘리기로 했었는데 40병상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건 또 언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되게 수많은 회의체들이 있어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 정말 해봐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호스피스, 동부병원 뭐 이런 거 기능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갖다가 평가를 하라는데 나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는 걸 못 봤는데 뭘 평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비대면 진료하고 비대면 진료에서 의약품 배달하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플랫폼, 바이오 헬스 사업 병원 이쪽은 민영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뚫렸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일정 정도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늘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입 배경은 어쨌건 뭐 거동이 불편한 말은 되게 좋아요. 의료 취약계 거주자들한테 더 좋은 환경, 진료 환경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플랫폼만 이거를 갖다가 하는 플랫폼만 지금 배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진료들은 뭐냐면
탈모 이런 여드름 약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비만 치료제 싹센다 그게 가장 싼 게 어딘지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뒤져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만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취약층이 이걸 갖다 이용을 했을까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뭐 진단, 진료, 처방전 같은 거 정보를 연계해가지고 뭐 정밀 의료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표준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보험사를 갖다가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무슨 질환이 중증 질환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보험 회사에서 가입 안 받아주겠죠.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가게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인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해서 규제 혁신을 갖다가 약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들어와가지고 빨리빨리 더 좋은 의료기기나 시스템이나 들어오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 한가를 갖다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단계들을 갖다가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도입된 거를 시도하는 사람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되게 뭐 하는지 모르겠었는데 뭘 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통폐합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좀 많이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솔직히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에서 감염병 대응 지침이 나와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병원에다가 투입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역할들, 매뉴얼을 새롭게 만드는 역할들을 여기서 좀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서울시 병원들에 대한 연구 용역들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에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서울이랑 밑으로 통폐합이 되더라고요. 근데 공공보건의료재단은 각 공공병원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병원인데 서울이랑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의문인데 이거를 갖다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뒤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손목달도 구급회파를 막 이렇게 이거 빨리 하면은 10만 포인트 줍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했었죠. 그리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통폐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공보건의료 체계 이제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업무 분장이나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때 재단 이사장님 이제 그만두시고 이거 반대하시면서 막 이사 하시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들어왔죠 서울의료원으로.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건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뭐 개인의 건강을 갖다가 뭐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비싸게 시계를 사가지고 나눠줬고요. 다시 또 수거하고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270억 원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뭐 중국 거를 살 수는 없겠지만 중국 저 시계를 산다고 하면은 10,000원이면 사는 걸 우리는 한 5만 원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몇천 명에게 나눠주는 것을 했었는데 그 돈으로 취약계층이나 공공의료에 대해서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혁신 이제 정부에서 받는 부분들 갖다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인력 감축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 줬었던 인원들 다 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정원과 현원 차이를 해가지고 축소하는 것으로 더 축소되기는 했었지만 자연 감소로 해서 퇴사한 사람들에 있는 정원을 갖다가 채워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인건비 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사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단일 케이스 환자만 봤으니까 역량이 많이 저하가 됐었는데 업무 강도가 증가되고 사직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이것이 다 환자 안전의 적신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원 저는 이거 좀 잘 몰랐었는데 이제 돌봄 서비스나 장애활동 지원 서비스 영유아 보유 이쪽도 되게 저임금이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민간으로만 계속해서 맡기고 있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돌봄 노동자들이 구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으로 해가지고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진짜 다들 만족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세훈 시정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삭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100억 원을 갖다가 이제 예산을 갖다가 삭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일하시던 그 위탁시설들이 다 운영이 종료가 되고 여기에서 아이를 맡겼던 분들도 지금 다른 데를 다 구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제가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에서 입장에서 본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은 저는 솔직히 의료망량화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병원의 건립으로만 갈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또 다른 팬데믹,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위기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의 건강 보장을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 인력을 갖다가 배출해주고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건강서울특별시로 시민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의당 서울시당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정의당 서울시당 그리고 넘어서울 건강세상 네트워크 이렇게 네 팀이 모여가지고 운동본부를 만들었고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소아과 진료 공백 있는 거 아시죠? 소아과 의사들이 저번에 모여가지고 폐업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글바글해요. 정말 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공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뭔가를 사기 위해서 가게가 오픈하기 전부터 줄 서 있는 경험 해보셨나요? 명품 매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픈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료를 못 보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했었어요. 코로나 환자들한테 상태 파악해가지고 전화하고 나서 어디에서 진료 볼 수 있을지 안내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소아과 야간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서울 시내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지금 그냥 일반 환자들도 볼 수 있는 게 한 4-5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야간에. 근데 코로나 환자니까 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엄마가 막 절규하면서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조합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조합원도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면 너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뭐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건의료노조에 얘기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막 기자들한테 막 그걸 뿌렸던 기억이 나요. 이것 좀 다뤄달라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이것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그냥 의대가 의사들이 이겼죠. 절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판한 간병살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월평균 부담액이 280만 원이래요. 진짜 13만 원 정도씩 월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0만 원을 내가 못 버는 사람들도 정말 수두룩 할 텐데 간병하는 데에만 28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가게가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병을 계속해요. 근데 너무 힘들었었던 거죠. 아버지를 갖다가 계속 간병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방치를 하다가 결국 죽게 만든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간병 살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인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 상황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양해야 될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 다 방치가 될 거예요.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도 이 모양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에는 그래도 이런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 2가지 조례를 갖다가 만들려고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65일 아무 때나 공공 심야에 어린이병원 갈 수 있고 안심간병 서비스 뭐 돈을 간병비를 갖다 다 줄 수는 없겠지만 1%도 주면 이제 부담을 덜하게 되잖아요. 그런 조례를 갖다 제정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아까 보셨잖아요. 1.3%밖에 예산 편성 안 해놓은 거 더 확대하고 이거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저희가 2가지 조례 제정 운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지도교수는 영원한 지도교수구나. 교수님 앞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과제 발표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바로 나경태 교수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잘 발표를 A 플러스 그 전반적으로 그 김정은 선생님이 문제 제기한 분야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 이제 공공의 확충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왔겠지만서도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더 많이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그 필수의료 부족 사태와 연관돼서 더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또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평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이 민선 7기 때에 보궐로 됐다가 그때 이제 다음 8기 선거를 앞두고 공공의 확충 대책을 발표했었을 때 사실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거 내용을 발표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문제점을 대안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은 방금 김병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허울뿐인 공공의료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고요. 특히 앞서 말씀을 쭉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간호사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그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 어떤 그 간호사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이 OECD의 한 절반 정도밖에 임상 간호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졸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졸업생 숫자는 OECD 평균에 근접하거나 약간 더 많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졸업생 숫자들 가운데서 임상에 남아있는 비율이 50%가 채 안 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의사들의 급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사도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금 그 병원의 수가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뭔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 수가 인상분이 그러면 다 특정 계층에게만 다 쏠리고 있는 건 아닌가. 간호사라거나 약사라거나 방사선사라거나 물리치료사라거나 이런 분들의 그 급여 수준의 이런 거는 거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임금 격차도 계속 커지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임상 현장에서 제대로 못 버티고 특히 간호사들 이게 조사해 놓은 거 보면은 1년차 때 전직하는 비율이 거의 45%를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시급하니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뭐 세브란스 병원이 주 4일제를 시범 사업을 한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공공의료 영역에서 그 문제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실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서울의원에서 먼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시범사업이 있었지만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도대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력, 간호인력이 불만족스럽고 환자들도 불만족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서울의원에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늘리고 특히 이제 거기 간호조무사 분들이 다 외부의 인력이었는데 여기는 병원 인력으로 뽑아가지고 안정적인 고용 속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참여하는 이 스태프들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거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이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던 상황이었었고 그때 하필 또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 모델로 전국화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치매가 있으시거나 재활 쪽에 있어서 장애가 있으신 그런 환자분들한테까지는 이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할 정도로까지 되려면은 훨씬 더 지금 간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투입이 돼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노동 조건을 또 개선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수가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시범 사업을 전개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이게 이제 전국화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해야지만이 이게 사실 돌파구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간호 인력에 대한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수학과라거나 그다음에 뭐 산부인과라거나 이런 필수 의료 인력에 있어서도 지금 사실 어느 정도 뭐 중환자를 보고 중증 환자를 볼 수 있을 만큼의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이 그렇게 높지를 못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예전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용훈 연구원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은 동급의 민간병원에 비해서 전문의 충원율이 67%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한 진료과당 보통 민간병원은 3명의 의사를 충원해가지고 돌려야지 당직도 서고 뭐 연수라거나 학회 출석을 간다 하더라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통 5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과의 의사 전문의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이 충실하게 되지 않고 전문의 진료라거나 당직이라거나 이런 거가 이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앞서 간호 인력이나 뭐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 인력도 뭐 그런 필수 의료를 담당할 만큼의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건강보험 수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병원을 뭔가 대한민국 내에서 모델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인력에 대한 모델과 투자 모델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공공의료가 제대로 살 수 있고 공공의료를 통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반이 정말 공공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건강국 예산도 앞서 이제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뭐 감소를 했지만 사실 코로나에 있던 부분이라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건의료 노조랑 2020년도에 했던 연구에 의하면은 서울시가 시민건강국 예산, 즉 보건의료 예산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서울시 예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예산 가운데서 비중 이게 한 1.2% 정도 수준이었고 그거를 시민 1인당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보건의료 예산액 이거를 17개 시도를 다 나눠서 보면은 절대 서울시가 높은 쪽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쪽 낮은 3분의 1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거고 제가 이제 토론문 그림에도 해놨지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더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뭐 시민건강국 안에 이번에 정신건강과가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이게 정신질환자분들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서도 한국이 지금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등 국가입니다. 굉장히 서글픈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개선하려면 시민들의 그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정신건강 복지센터라거나 심리상담 지원센터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와 있었을 때 그 재난응급의료 센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자기 병원에 오는 응급환자 대응하기에 급급할 뿐이지 사실 현장에 나가가지고 환자 분류하고 심폐소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실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 지원이 있었는데 저는 뭔가 봤더니 그게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였지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그 인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공보건 인프라 측면에서도 지금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원지동에 서울 형 공공병원을 짓겠다 이런 건 있지만서도 앞서 이제 서남권에 그 성남병원을 종합병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서구권도 지금 부족해서 예전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에 그 구청장 출마하셨던 조성주 정의당 그 후보께서도 그 지금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돼서 한 3만 평 정도 부지가 나오니까 그 중에 10,000평 정도는 그 공공병원으로 시립병원을 하자 이런 공약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있어야 되고 지금 금천구도 거기 그 대한전선 이사를 가면서 그 부지를 그 무슨 그 건설회사에 기부채납하면서 행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립병원으로 짓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앞서 이제 그 말씀을 명확하게는 안 하셨는데 발제문에는 있습니다만은 이 민간이타 그러니까 저기 원지동에 그 원래 국립중앙의료원 이사가 있다가 안 하고 서울형 공공병원을 짓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민간이탁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이탁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직영으로 정말 시민들의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강북권에 지금 어린이병원도 지금 무산이 됐거든요. 그 서초구에 있는 강남권에 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만은 강북권에도 있어야지 앞서 뭐 공공심야 뭐 이런 어린이병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긴죠? 적절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성남병원도 있고 동부병원도 있고 북부병원도 있지만 다 위탁병원입니다. 서울에는 위탁이 되어졌는데 사실 이게 법인으로 독립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 그 복지부 이야기 됐지만 복지부는 서울시가 예산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법인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법인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 독자적인 이사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동자 대표라거나 주민 대표라거나 관할 보건소 또는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런 그 추가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돼야지만이 이게 저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 이제 저는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윤석열 정부도 초기에 간병비 지원, 특히 이제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요것을 이제 약속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서도 우리나라는 한국은 요양병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원래 실은 이분들이 다 집에 계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계실 때 가동한병 통합 서비스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 병원이 싹 간병병원이 돼서 그 간병 부담을 하지 않고도 보험에서 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 아니라 집에 계셔도 뭔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좀 굉장히 가야 될 그런 방향이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특히 지금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은 등급 외자로 본인은 문제가 있는데 장기요양 신청을 했지만 아직 장애가 심하지 않아서 등급을 못 받은 분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그 사업이 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택 의료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라거나 또는 이제 방문 의료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공적인 의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집에 계실 때 만성질환이라거나 식사라거나 운동 같은 것들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뭔가 고민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다 이제 추진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 그 보건의료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항목별 예산 체계로 예산까지 돈 받아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안 되고 성과주의 이런 성과를 거두겠다. 의료급여에 그 들어간 의료급여 예산을 낮추겠다. 그다음에 그 등급 외자의 어떤 그 건강 유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뭐 하여튼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을 받아가지고 좀 성과주의 방식으로 좀 집행하면서 보건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 공공의료 인력 확충도 제대로 늘려나가면서 이런 인력 확충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간다면 상당히 그 좋은 그런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민낯이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원래 코로나19 초기에 우리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국회 쪽에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보니까 음압병상이 전국적으로 1,200개 정도밖에 없었더라고요. 코로나 초기에. 그러나 꽤한 민간 영역을 확장하면서 하나 설치할 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음압병상이 하나가 그렇게 좀 예산들이 투여되는 과정들 좀 지켜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러한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나타났던 공공의료의 문제들이 여전히 오늘 토론 자리에서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인력의 문제나 간호 인력의 부족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공공의료 예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특히 서울시로 눈을 돌리면 민선 7기 이전과 민선 8기부터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올해 예산을 보면은 뭐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과연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을 좀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봤을 때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말씀을 좀 해주신 내용들이고요. 마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으로 의료 민영화 이제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조례제정 운동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좀 제안하신 부분이 있고 나백규 교수님께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우리가 이제 간호사 없는 병, 저기 간병인 없는 병동들 간호 서비스 문제나 지역 통합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 말씀하고 실제 올해 정부 예산을 보니까 지역을 많이 넘기더라고요.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 지역 내를 돌본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그런 유관련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쪽을 많이 넘기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후에 이제 결국은 정책이 변화된다는 것은 예산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후에 정의당과 공공의료, 보건의료 노조에서 같이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일부 1차 공공의료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